9월 13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8월 고용 통계가 발표됐는데 최악의 상황이 또 발표됐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는 없고 부동산만 폭등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비싼 부동산을 도대체 누가 사는지 저 같은 사람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어서 저런 것인지. 어쨌든 정부가 오늘 오후에 부동산 대책을 초강경 대책을 발표한다는데 어설픈 보수가 또 대책 발표한다다가 다 잡아버리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자, 요즘 관심에 사라져 있는데요. 이제 평목항에 이런 진도 평목항 이 항에서 세월호 관련 희생자 시신들이 인양되어서 오고 했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 사회에 관심에 집중이 되던 지역입니다. 이제 세월호도 마무리되어 가고 이 정권 바뀌니까 세월호가 다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기존에 세월호를 둘러싼 그 많은 논란들은 정권의 문제였는가? 그래서 이 정권은 바뀌어서 불이 나고 또 배가 가라앉을 때 신속하게 다 구출하고 구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입이 붙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한번 이런 것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세월호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들이 어찌 정권이 바뀌니까 그냥 다 조용해져 버릴 수 있는가? 결국은 세월호가 정권을 바꾸는데 이용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지요. 그것도 말 못하고 성역이라면 지난번에 해리스 대사 광주 방문 때도 성역이고 세월호도 성역이고 무슨 성역이 세상에 그렇게 많습니까? 뉴스 브리핑은 성역을 타파하려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목항의 일부 유족과 광주 전남 지역노조 시민단체가 평목항 자리에 이제 분향소를 철거하면서 이 공원을 기념공원을 조성하라 이렇게 하면서 분향소 철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2020년을 목표로 평목항 승착장에 새로운 여객 터미널을 만들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자, 주민들은 세월호가 이젠 좀 잊혀져야 되지요. 왜? 주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옆이 참사 현장이니 그 참사 부분을 한마디로 위로하러 오는 사람이야 좀 있겠지만은 이 돈 버는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한 4년 생업을 이렇게 손실을 이렇게 감수하고 참아왔는데 이제 우리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관광객이 끊겨 있는 평목항 참사 현장인데 관광객이 그 근처에서 뭘 하고 싶겠습니까? 낚시점, 식당, 매점 등이 이렇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는 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평목항 부근에 2021년에 희생자 추모 공원이 포함된 국민해양 안전관이 들어서고 또 평목항에서 4.16km 떨어진 곳에는 세월호 기억의 숲도 들어섰습니다. 그건 재작년에 벌써 들어섰어요. 자, 모든 것이 지나치면 미치지 아니함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적당히 좀 하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정권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남북 간에 저는 의도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의도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과 3자 혹은 4자 회담을 애매하게 표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읽으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3자, 4자 회담을 다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10번 넘게 뭐 이런 선언문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이나 국민들은 다 다르게 해석을 했는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후자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다 침묵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그 발표 이후 한 3일 만에 정부가 영문 번역본을 냈는데 거기에는 올해 안에 3자 4자회담을 추진한다. 이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올해 지나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3자 4자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되게끔 영문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북한에서 이루어진 영문판에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평화협정이나 뭐 3자 4자 회담을 한다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보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4자 회담을 한다 되어 있어서 종전선언을 연내한다라는 것이 북한 발표, 영문 발표에는 핵심이고 한국 영문 발표에는 3자 4자 회담을 연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되게끔 해놓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이후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유엔에 남북이 대사가 공동서명을 해서 영문으로 제출된 이 판문점 선언 합의문에는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평화협정과 그 다음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4자 회담을 갖는다고 북한 거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이 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 분은요, 머리 좀 쓰시고 사세요. 어제 어떤 분이 그랬는데요. 쉽게 설명해라, 뭐 적어가면서 해라. 제가 이 긴 글을 칠판에 적어야 됩니까? 그요, 생각을 좀 하시고 살아야 평소에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뭐가 어려운 이야기라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떠먹여 드려요? 머리 좀 쓰고 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일종의 대국민 사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자, 슬쩍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을 슬쩍 의도하면서 판문점 선언에 한글로 집어넣었습니다. 뭐라고 집어넣었어요? 자,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게 한글로 되어 있는 4월 27일 발표 합의 문안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내용대로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어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올해에 종전선언을 하고 돼 있는데 자, 그렇게 청와대와 평양은 생각하고 했고 그런데 올해에 종전선언을 하고 선언하고 뒤에 쉼표를 하나 찍었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후에 진행될 부분이고 종전선언은 올해 한다고 명확했을 건데 쉼표가 하나 없이 쭉 열거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시비를 세게 걸었으면 올해에 이제 제일 끝에 있는 3자 또는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그 뒤에 있는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는 앞뒤에 쉼표가 있는 걸로 생각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올해 할 일이 아니라 3자 4자를 한 이후에 할 일이다. 딱 요렇게 반발이 심해지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다 조용히 있으면 그냥 올해에 종전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다 차례대로 해간다. 요렇게 두 가지를 작전을 짜고 이 문안을 작성을 하고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청와대가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한국 국민들은 멍청해서 제가 멍청하다 하면 좀 들으십시오. 멍청하지요. 어떻게 이런 문안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죽이 되든가 밥이 되든가 관계없이 전부 박수를 치고 예? 이제는 평화가 온다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니김이라는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어제 어떤 분이 지김이라고도 하라 그러던데 정말 이렇게 국민입니까? 국민도 국민 자격이 있어야 국민이에요. 매사를 정치인 비판하고요. 정권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할 게 아니라 국민도 국민 자격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혼자서 다 망친 게 아닙니다. 공범들이에요. 판문점 선언 발표된 날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한 숫자는 박수치고 아니면 잘됐다. 보수 정권보다 낫네 이야기를 하고 그 문안을 내가 좀 읽어보라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안 읽어본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신문 나부랭이에 나는 것들을 보고 언론에서 하는 거 보고 TV에서 하는 거 보고 아이 뭐 잘 되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절대 다수가요. 자, 그러다가 이제 미국은 넘겨야 되겠는데 미국은 너네들 합의했다며 한번 갖고 와봐라니까. 이제 영문판을 만들었어요. 미국 제출용. 그래서 미국 제출용 영문판에는 뭔가 하면 이제 꼼수를 쓴 거지요. 어떻게 꼼수를 써요? 미국에 제출하는 거나 이 외신 기자들한테 나가는 거는 그렇게 나가면 미국이 뭐 올해 종전선언을 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라 했는가 하면 다르게 이야기한 겁니다. 청와대 번역본이에요. 3자 4자 회담을 올해에 적극 추진하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또 정전협정을 평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3자 내지 4자 회담을 한다. 그것도 또 올해라는 말 부분을 크게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3자 4자 회담이고 올해 안에. 그러니까 미국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유엔에 제출하는 거는 자기들이 북한하고 했던 진위 실제로 애매하게 써놓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속마음 합의했던 본질을 드러내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 27일 판문점 선언하고 난 이후에 뉴스 브리핑 한 내용에서 올해 안에 어떻게 종전선언을 하냐. 저는 또 거기에 문맥상으로 쉼표도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고 또 3자 내지 4자를 하는 걸로 다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내용도 무리가 아니에요. 자, 이자들이 지금 올해 안에 평화협정까지 가기는 좀 무리수가 있으니 유엔에 낸 데는 이제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전을 평화협정으로 3자 4자는 또 해간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기한도 없이 쓱 해놨어요. 자, 이거는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계약서에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그래가 순박한 사람들 속여서 빼들어 먹을 때 그 사기꾼들이 순박한 사람 빼들어 먹을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을 청와대가 지금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 물었을 거 아닙니까? 어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외교부가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영문본은 남북이 합의한 국문본에 충실한 번역본이다. 이제 배째라는 거죠. 왜? 미국도 미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코가 끼어서 왔고 또 트럼프도 지금 안팎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입만 쳐다보는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너 우리한테 한번 당했는데 너 이제 어떡할 거야? 배째. 이제 배째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내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하는 만큼 내용상으로 틀린 게 없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또 정부는 또 청와대의 최초 영문 번역본이 비공식 문서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번역을 왜 그렇게 했냐? 그건 비공식 문서라는 거죠. 그런데 2달 뒤에 발행한 6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결과집 영문판에도 이 번역본을 그대로
실었다는 겁니다. 자, 유엔에 배포하기 위해서 번역본을 다시 손대기 전까지, 이번에 합의해서 제출하기 전까지 공식 영문 번역본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트럼프도 걸려들어서 같은 공범이 되었으니까 이젠 배째라는 거죠. 6.12 미북 정상회담 하기까지는 슬쩍슬쩍 속여온 거예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도 제대로 구별해서 파악하기를 귀찮아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연내 종전선언이 있고 없고 하는 이 복잡한 글들을 이해 못하는 거죠.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노브레인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은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딱 그런 걸 노리고 장난을 치고 이제 못 물린다. 일수불태다. 이제 고다 하면서 배째라 이렇게 노는 겁니다. 처녀를 꼬셔서 어떻게 하려고 온갖 가만히 있을로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한번 하룻밤을 보내고 난 뒤부터는 배째라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제일 덩신이냐? 저는 국민이 제일 덩신입니다. 왜 덩신이냐? 제가 뭘 했어요? 어떻게 올해 안에 이 종전선언을 하고 심지어 평화협정을 한다고까지도 해석되는 이 글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 혼자 개거품 물었지. 지금 조선이나 동아일보는 이거 보도해가지고 막 떠드는데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어떻게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라는 부분이 가능한지 4.27 회담 직후에 따져보기나 했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마치 무슨 비판에 가세합니까? 이 정도는 하는 짓이 웃긴데 오늘 조선일보 보면 11일 날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용 추계도 냈는데 그때 비용 추계가 2007년 11월 달에 노무현 정권이 10월 4일 날 북한에 가서 14 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에 대해서 비준을 그때 국회로 넘겼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비용 추계서 석 장을 또 재원 조달 계획서 한 장을 이렇게 냈는데 이번에 제출한 비용 추계서와 양식 분량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공문 형식이 2007년 노무현 정권이 이 남북 관계가 잘 되려면 얼마 이 14선언을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추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든다라고 한 것과 정확히 같은 형식 양식의 내용으로 심지어 똑같은 표현도 일부 담겨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권에서는 국회에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압박을 해놓고 11년 전의 문서와 숫자만 일부 바꿔서 제출했다는 건 해도 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유엔에 제출된 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라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 문서는요. 문재인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영문판에 김정은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이름과 직함이 앞에 있고 자 그리고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1조 6항 그리고 2조 1항 중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결정을 담은 문장도 한국 거와 북한 게 좀 내용이 달랐는데 북한 번역본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엔에 제출한 남북 판문점 선언 합의문 영문본은 북한에서 하자는 대로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확한 거라고 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국의 청와대와 외교부는 보요의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주 유엔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이 앞서 한국 정부가 배포한 영문본과 다르다는 보요의 보도를 반박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한국 정부는 유엔에 제출되기 이전에 공개된 판문점 선언 영문본이 비공식 번역이기 때문에 비공식이니까 틀릴 수 있었다. 근데 공식은 신경을 써서 원문에, 한글 원문에 4.27 합의 원문에 맞게 그렇게 번역이 제대로 잘 되게 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청와대는 그날 있었던 4.27 판문점 합의 중에서 유일하게 시한을 못 박은 내용이 이런 건데, 한국의 청와대는 그 유일하게 시한을 못 박은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번역조차도 비공식 번역본은 사실과 다르게 할 정도로 허술한 정권이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강경화가 외교관들 영어 너무 못한다고 군기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 능력 부족을 수차례 지적하고 나서고, 전부 지처럼 역관 출신입니까? 지하 통역관 출신이니까 그렇게 영어 잘한다 치더라도 외교부 공무원이 전부 영어를 지처럼 잘해야 됩니까? 외교부 교육제도 개편에 나선다 그러고 평가 기준을 상향한다 그러고 주말에 이거와 관련해서 강의를 검토한다 그러고, 그래서 본인의 특기만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 가끔씩 세상이 뒤숭숭하면 어떻습니까? 역관이라고 부르는 통역하는 사람들이 출세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뭐 하는 드라마에도 통역관 출신이 친일파로 출세한다라는 것도 있다 그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고려 말에도 원나라의 집권 시기에도 통역관 출신이 원나라 앞에서가 설쳤고, 또 병자호란 때도 인조가 삼전도에 굴욕을 할 때도 청나라에 붙어먹은 통역관 조선족들이 설쳐됐습니다. 그래서 시절이 수상하면 역관들이 설쳐요. 자, 그렇게 영어를 강조하는 외교부에서 비공식 영문판을 틀리게 냅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영어 전문가들이 국문을 번역해서 유엔에 제출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뭐가 문제냐 도대체. 김정은이 문재인이 합의한 대로 그대로 한글돼 있는 걸 영어로 번역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65주년 정전협정이 되는 올해에 3자 또는 4자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했고, 그리고 이 회담을 하는 이유는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 말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식 번역본을 미국에도 전달해서 미국의 백악관의 트럼프 책상에도 올라갔을 건데, 자, 그때 번역을 다르게 해서 사기를 치고, 솔직히 한글로 읽어보는 사람도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는데 다들 쓱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예민해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한다, 평화협정까지 한다 이렇게 읽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앞에 읽고 올해 안에만 읽고 3자 4자회담만 읽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한글도 애매하게 써놓고 정확하게 쉼표를 찍어야지요. 보통 쉼표 찍을 일 같으면 문장을 2개를 하지요. 남과 북은 올해 안에 3자 혹은 4자회담을 한다. 그 3자회담, 4자회담을 통해서 이후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한다.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남을 속입니까? 그거는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남과 북의 정상끼리 합의한 내용을 일부러 복잡하게 꼬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와대가 정상회담 2달 뒤까지 배포한 영문판에 공식 비공식이란 말이 없지 않느냐 물으니까, 해당 책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외신 기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거다. 그 싱가포르에 가서 트럼프 속여 먹었습니까? 그거 들고. 그리고 비공식 번역이라는 말이 누락된 것은 담당 부서의 실수였다. 주의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외교부는 공식 번역본이 5개월 뒤인 유엔 제출 시점에서야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답변을 거부한 채 이번 영문 문서 제출은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남북 양측 협의하에 추진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내 종전선언을 하겠다. 배째라로 됐고, 이전에 그러면 영문판을 접했던 사람들이나 싱가포르 회담에서 접했던 사람들은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9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영문판이 유엔에 제출된 게 공개될 때까지 한국 정부가 비공식 번역이라고 주장하던 영문판만 보고 남북 합의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왜? 11일 날 공개하기 전까지는 한국 청와대가 번역해서 냈던, 즉 종전선언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아닌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3자 혹은 4자회담을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만 기억을 하고 있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에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다가 영문판을 만들어서 판문점 선언 배포를 했을 건데, 그거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비공식 번역이 아니라 어떤 번역이었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 아마 물어본 모양이에요. 한국 정부로부터 판문점 선언에 어떤 번역본을 미국 국무부가 받았느냐 하니까 적답을 피한 채 미국은 판문점 선언을 싱가포르 회담에서 재확인했으며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원론적인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자, 싱가포르 선언에서 뭐라고 합의를 했습니까? 판문점 선언을 마치 개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판문점 선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가지고 개성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판문점 선언 내용을 트럼프한테는 슬쩍 미국이 화나지 않게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란 말이 뺑글 넣어서 설득하고, 그래서 판문점 선언 개성한다 시켜놓고는 또 어떻게 해요? 유엔에는 저 둘이 속셈 원래 있었던 올해 안에 종전선언한다는 걸 제출해버리는 이런 얄팍하고 더러운 수법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미국 국무부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한 것 같아요. 백악관은 막 국무부에 물어봐라 하고 서로 말도 하기 싫다라는 이야기 같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답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 정부가 왜 이런 문서를 최초로 유엔에 전달했을까?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영문으로 만들어서 유엔에 해람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는데,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 약간의 유연성을 만들고 싶어서 그랬다. 이거는 외교관적 표현이고, 종전선언을 이제 유엔에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래 합의했으니까 미국도 반대 못하게 하려고 미국의 압력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남북은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 밑에 있는 참모들은 잘 동조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종전선언이 지금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엔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이게 안 되면 마치 미국이 말을 바꾸거나 더 많은 주장을 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온 동네 사방에 방을 돌려가지고, 자, 저자도 우리하고 잘 지내기로 했는데 지금 앞으로 잘 안 지내면 저자 때문이다라고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한국 정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지가 강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제재 해제를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 거다. 그래서 이 유엔에 이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행태를 끌어내기 위해 영문판을 제출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 영문판에는 이 남북 합의한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말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 결국 종전선언을 알박기 하기 위해 유엔이라는 제3국들은 남북이 잘 지내고 평화한다면 다 좋아지요. 저거 일 아닌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미국을 코너로 몰기 위한 수였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회 비준을 안 해줄 목적이 생긴 겁니다. 한국당은 이걸 핑계 삼아서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사기극을 벌였다. 국가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느냐. 네? 청와대가 나서서 사기꾼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이 거짓이면 한번 진실을 가려봅시다.